네, 안녕하세요. 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이슈로 인해서 좀 왔다리 갔다리 맛이 좀 상태가 간 매울쇼의 박예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우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합당 이슈 너무 골머리가 아프네요. 좀 어떠세요? 심기가 불편하시죠? 네,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뭐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생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뭐 여러분. 제가 뭐 어떻게 한다고 합당이 되거나 안 되거나가 결정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누워서 감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냥 누워 있습니다. 네네. 예. 어찌됐든 당원분들의 선택을 기다려야겠죠. 네. 예. 자, 오늘은 초대 손님이 있습니다. 초대 손님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산에 오셨어요. 울산에 오셔가지고 그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재밌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칭찬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긴머리 최욱이라는 별명이 벌써 붙으셨어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연 씨. 예, 반갑습니다. 유명인.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차연님을 모시고 타운홀 미팅 후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후기도 들어보고 뭐 네. 그때 하셨던 얘기 조금 살붙여서 더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음.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네, 저 양정 자동차 마을 죄송해요. 너무 로봇 같아. 로봇 얘기할 건데 로봇 특집 아니에요? 로봇 특집, 딱 로봇 좋은 특집입니다, 여러분. 컨셉이구나. 미안해요. 양정 자동차 마을 디렉터 차현입니다. 로봇가 그렇게 말하면 발로 찰 거잖아. 요즘 로봇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트라스 보셨죠? 쫙 이렇게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네네. 나보다 관절이 더 건강해. 타운홀 미팅 어떠셨어요? 타운홀 미팅 처음에는 누구나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신청할 때만 하더라도. 근데 주위에 떨어지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뭐 경쟁률 100대 1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와. 네. 와.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역대 타운홀 미팅 중에서 제일 좋았다 평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되게 그랬어요? 좋았고 장관님들이 준비를 많이 해 오셨더라고요. 특히 문체부 문체부 장관 장관님. 네. 멘트가 좋긴 했죠. 너무 좋았고 뭐 울산급이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울산을 조금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양정 자동차 마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동차 마을에서 오래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뭔 네. 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들어온 지가 딱 2년 됐는데 사실 이제 양정동이 옛날 동네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만들어진 동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계속 똑같이 개발 없이 이렇게 있는 마을인데 이 마을이 이제 점점 노후화되면서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기능을 하나하나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양정동에 저는 가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거의 없는데 약간 상상을 해보자면 옛날에 그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우악 퇴근하던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그 앞에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러니까 식당들이 장사가 잘 되고 뭐 술집도 장사가 잘 되고 근처에 뭐 집이나 하숙집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런 되게 북적북적하는 밀도 높은 마을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네. 이게 조금 시대가 흘러가야 됩니다. 97년도에 저희가 IMF 외환위기를 이제 맞으면서 금융실명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다 월급을 받는 거죠. 원래는 이제 통장에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똥봉투에 노란 황색깔 어. 이제 봉투에다가 현금으로 월급을 줬었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 같다. 지금 금융실명제 때문에 양정동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때는 현금으로 이제 월급을 받다 보니까 가다가 다 쓰고 가는 거예요. 받아서 뿌리면서 이렇게. 여기 괜찮나요? 이거? 뿌리면서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 아이고 오늘 월급 받았으니까 한턱 쏘겠다 하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쓰고 가는. 근데 다 같이 같은 날 받잖아요, 월급을. 네. 그럼 그날은 동네 박살 나는 거예요? 그럼요. 그날은 유도인구가 엄청 느는 거죠. 어. 네, 물론 그때 집계는 없지만. 예.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위기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명천문이 생겼습니다. 원래 명천문이 없었습니다. 맞아요. 명천문이 없었고 명천문이 생기면서 명천이 활성화가 되고 명천에서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동네. 저희 동네보다 훨씬 더 이제 신도시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그 큰 공장에 문이 양정동으로 나가는 문이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서 밥 먹었는데 네. 명천 쪽으로 새로운 문이 생기면서 네. 거기에 새로운 밥 먹고 술 먹는 동네가 네. 생겼다는 거예요. 상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네, 된 거죠. 상업단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낡은 예, 상업지구는 이제 쇠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은 아산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아산로가 생기기 왕 회장님이 전에는- 만드신 거잖아요. 예. 왕 회장님 때문인가요? 예. 탓을 하지 마. 탓하지 말고 하자 좀. 왕 회장님 건드리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 탓이다 지금. 개인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예. 아산로가 생기면서 동구로 가는 입구였었거든요. 동구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양정동을 거쳐갔어야 됐는데 이제 아산로가 생기면서 양정동은 목적이 없으면 오지 않는 동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예, 좀 노후가 되고 있고 인구가 보통 북구의 한 동에 평균 3만 정도인데 양정동은 13,000밖에 안 됩니다. 연마을, 연포동도 10,000명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또 표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투자를 할 가치에 대한 부분들, 우선순위 이런 것들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노후가 됐고 쇠퇴해져서 주민분들이 좀 같이 도와달라 해보자라고 해서 2년 전에 들어갔어요. 그 마을에 가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기도 웃긴 게 도시재생 사업 끝났잖아요. 끝났죠? 끝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난 마을에 들어간 거죠. 네, 끝난 마을에 들어갔죠. 아니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다는 말이 뭐예요? 도시재생 사업을 네.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 끝났다는 네, 말인가요? 원래 도시재생 사업은 그 국비와 시비와 구비 이렇게 해서 총 5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5년이 끝나고 나면 자생을 해야 돼서 시비 혹은 구비로 운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의무조항이 아닌 선택이기 때문에 그 선택에서 배제가 돼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끝이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가 좀 노후화되면 옛날에는 보통 거기를 밀고 다시 지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집보다는 새로운 집이 조금 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차액을 부담할 수 없으니까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사람들은 떠나고 돈은 다른 사람들이 벌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래서 기존의 도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거기에 뭐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에 어떤 국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거점이 되는 건물을 짓고 마을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자생력이 없으면 예산 끊기면 다 떠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예산이 끊긴 자리에 들어간 거죠. 네. 끊겼을 때 들어가신 거예요? 네. 끊겼을 때 이상한 들어가서. 사람이에요. 예, 이상한 사람인 게 여러분 다 남- 아셨잖아. 남들 하는 거를 좀 보고 배우세요. 아니 살리겠다는 사람은 아니 뭔 소리야 저기에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소문이 들 때 이제 들어가고 일을 하면서 아이, 이제 예. 돈과 커리어를 빨아먹고 나와야지. 예, 여러분 듣지 마세요. 쓸데없는 소리 그걸 듣지 마세요. 끝난 뒤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아니야 이게 뭘 하자는 거야 지금 그만해. 이제 답답해서 그래요. 그래, 사실 알았어. 제가 어. 이 얘기를 들을 입장이 아닌데 물론 별반 차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래, 제 인생도 답답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그런 네. 상황 때문에 그 네. 양정 마을이 좀 쇠퇴해서 가고 있는 걸 살려보겠다 하고 들어가셨잖아요. 네. 들어가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살려보겠다는 의지가 어떤 아이템인가? 아, 네. 제가 처음에 타운홈 미팅 때도 얘기를 했다시피 양정동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을 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자동차라는 콘텐츠를 해야 자동차 된다. 아이템으로 가지고. 네. 그리고 아직 왜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울산을 생각했을 때 콘텐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는 빠지지 않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울산 대표 콘텐츠 자동차로 뭔가를 해보자라는 생각에 자동차 콘텐츠를 들고 이제 작은 가게를 하나 내면서 이제 같은 상인이다라고 해서 좀 도와달라고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동차 팔고 계시잖아요. 네, 자동차 팝니다. 테슬라 팔고 있습니다. 현차 앞에서 테슬라 팔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없는 게 말씀드려야 없어요. X, Y, 뭐 소나타 1, 2, 3 이런 거 있듯이 예, 비슷하게 그렇게 다 있습니다. 사이버 트럭. 차 파는 사람이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차를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저 미니카 1공장이라고 있습니다. 어, 그 미니카 팔고 계세요. 그 울산에서 유일하게 미니카만 파는 곳입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 자동차 테마거리 눈에 띄는 한 가게. 저는 울산 대표 콘텐츠 자동차를 브랜딩해서 만든 로컬 브랜드 미니카의 공장장 차연입니다. 제가 공장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는 도시재생의 사업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진행이 됐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3D로 되어 있는 벽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벽화들이 사실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아주 작은 디테일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 되어서 저희 미니카 공장을 시작으로 2공장, 3공장, 4공장, 5공장 같은 로컬 브랜드를 만들면 특이하기 때문에라도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안고 호기롭게 시작한 미니카 테마샵인데요. 이 미니카는 아이들의 장난감이기도 하지만 키덜트, 아이들 같은 감성을 가진 어른이들의 수집 대상이기도 하죠. 체험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RC카 포크레인 RC를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자동차 RC카를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마을에 야외 방탈출을 유치를 했습니다. 야외 방탈출이 뭐예요? 네, 방탈출 게임 아시죠? 탈출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이게 거예요? 가리면서 방탈출 방을 탈출하면 야외인데 야외에서 방탈출을 어떻게 해?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탈출하면 이렇게 눈 가리고 돈 내고 눈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힌트 얻어서 하나하나 풀고 하나하나 풀고 이렇게 해서 탈출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을에서 방은 그냥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전체를 네, 아. 저희 이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3D 벽화가 총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구간부터 3구간에 있는 벽화들을 이제 힌트로 해서 카카오 챗봇이랑 연계해가지고 이제 마을을 탈출하는 그래서 총 문제가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을 전체를 이용해서 네네. 마을을 탈출하는 거네. 방탈출이 아니고 마을 탈출. 네, 야외 방탈출. 도시재생 사업에서 마을을 탈출한다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아, 네, 오늘 싸우자고 온 거야? 지금 데리고 온 거야? 미안해요. 지금? 그냥 그런 생각이 났어요. 도시재생은 어쨌든 사람은 모이는 건데 탈출시키면 안 된다. 우리도 양정동 묶어놔야 탈출을 되는데. 하면 어떻게 해? 언젠간 가야 되겠죠. 간다고요? 예. 아니야, 그냥 싸워라. 싸워라 그냥. 우리 로봇 마을 얘기해. 사실 저도 탈출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뭔 그래 소리지? 이런 게 무의식종에 깔려 있는 거야. 네, 저도 진짜 그 내일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올 타임인 거야 지금? 네네네. 지금? 그 대통령이 재밌다고 한 아이디어 얘기 좀 해주세요. 대통령이 재밌다고 한 아이디어. 최근에 저희 미치겠다. 코스피 5천 돌파했잖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스피 5천입니다. 사실 내 거야. 내 건 안 올랐어. 예, 저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국민연금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이 진짜 저희 조카 세대까지도 이미 보장이 되어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는데 잘 보존하고 있어야 거기에 될 텐데. 이제 1등 공신이 저는 현대자동차라고 봅니다. 그 중에 이제 CES에서 이제 소개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현대자동차 그룹이 세계 가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공개한 로봇 아틀라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주가도 급등했고 앞으로 메모리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날 거란 기대에 반도체주와 코스피도 상승했습니다. 남유정 기자입니다. 피지컬 AI의 각축장이 된 올해 CES. 가장 큰 환호는 현대차 그룹이 선보인 아틀라스에 쏟아졌습니다. We are so excited to bring Atlas into the world. 두 발로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손을 흔드는 모습은 인간을 빼닮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완전히 접은 채 누워있다 일어나고 허리를 굽혀 뭔가 집은 뒤 뒤돌아서는 모습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1분 1초가 소중한 제조 공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목과 팔꿈치, 허리와 무릎 등 56개 관절이 360도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8년부터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하고 매년 3만 대씩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틀라스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지? 아틀라스 어떻게 얘기하지? 로봇 어떻게 마을을 생각해? 만들어 뭘 달라고. 그러니까 로봇 개가 순찰을 하고 아. 아틀라스가 아, 마을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돕는 로봇 마을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잘하네. 제안을 드렸잖아요. 예, 그거예요. 내가 제안했냐고. 아, 네. 네. 아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거는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입니다. 목적 자체가 노동자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희 에이펙 때 그 스팟이라고 로봇 개가 있었거든요. 그게 막 춤추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들이 QC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정에 다 끝이 나면 이제 이게 다 공정이 끝이 났는지, 실제로 저희 노동자들도 QC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위화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노조에서도 이제 협의 없이는 단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저희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저희 마을에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게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이제 지정해 달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라도 이제 로봇계가 방범 순찰을 하고 아틀라스가 주민들의 일상을 도우면 훨씬 더 우리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마을이 될 수 있다. 저희 중앙부처와 울산시 현대자동차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로봇계 스팟이 골목을 방범 순찰하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주민의 일상을 돕는 대한민국 1호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 지정을 건의드립니다. 재밌는데요? 예, 이곳은 규제 샌드 지정을 통해 기업과 지역이 공생하는 세계적인 민간 협력 성공 사례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현대자동차는 하겠대요? 이제 저희가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 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 실제로 로봇계 스팟은 이미 그 민간 연구소에 이제 좀 이렇게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제 애완견 이래가지고 이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애완견처럼 이제 옷도 입히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위화감이 전혀 없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런 테스트를 우리 마을에서 해달라. 해달라. 네, 그런 이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뭐. 근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니, 뭐 벌써 아니, 지금 이제 가면 되죠. 왜냐면은 조회수 100만 나왔잖아요. 네. 그 영상 들고 이제 대통령이 재밌는 아이디어네요 했던 걸 가지고 네.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보셨죠. 재밌는 아이디어라고 대통령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협박을 하시면 되죠. 마음이 급하거든요. 네. 당장 내일도 빚이 더 늘어나잖아요. 지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늦을 때가 빠를 때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네, 지금 가셔야죠. 네. 네, 마음이 급하다고 하시네요. 방송 여러분들 끝나고 가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조회수를 더 네. 올려주세요. 예. 네. 그 금속 노조에서는 아틀라스가 들어오는 금속 노조인가요? 어디죠? 네, 맞습니다. 금속노조 맞습니다. 아틀라스가 들어오는 것은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거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구르는 수레바퀴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 얘기 조금 나눠볼까요? 네. 그 사실 그 현대자동차가 이제 아틀라스를 만드는 비용, 개발 비용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 마을 노동자들이 다 이제 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동자의 삶이 중요한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들이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는 로봇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노조에서는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생계가 이제 달렸으니까 생업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멈출 수는 없을 겁니다. 늦출 수는 있지만 멈출 수는 없을 거다. 그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고 가장 좋은 협상 카드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에 내후년에 현대자동차 1공장, 이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내후년에 현대자동차 1공장이 폐쇄됩니다. 아, 네. 뭐 하나하나씩 뭐 정리해가고 있다는 소리는 네. 들었어요. 지금 저희 연포동, 양정동, 효문동 이렇게 쭉 이렇게 오다 보면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에 원래 이렇게 공장이 많았거든요. 걔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기차 공장이 준공이 됐고 수소차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날의 검이긴 하나. 그 자리에 오히려 네. 어, 쉽게 제가 예를 들자면 저는 혹시 하이패스 쓰세요? 네. 하이패스 쓰십니까? 저는 하이패스 안 쓰거든요. 왜 안 쓰냐? 계산하시는 그 노동자 때문에. 제가 하이패스를 안 하면 노동자의 배려. 이런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양날의 검인 게 반대로 하이패스를 쓰지 않는 저잖아요. 그러면 하이패스 만드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분명히 아틀라스나 이제 로봇캐스팟으로 노동자 인력을 대체할 거다라고 한다면 그걸 만드는 공장을 유치해야죠. 지금 현재 조지아 공장에 이제 휴머노이드가 투입되잖아요. 근데 그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공장이 조지아입니다. 똑같습니다. 물류비가 안 드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울산 공장도 로봇을 만드는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그거를 배척하기보다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내자. 네. 일자리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부의 순환에 관한 고민을 조금 저는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의 그 생산 영역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기계와 함께 일을 하면서 더 편하게 일을 하실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규직으로 생산직 업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을 다 자르고 기계를 넣기는 되게 어려워요.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그 선을 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들어오면서 얘네가 조수처럼 옆에 붙어서 일을 하는 방식으로 이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연착륙하는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후에는 이제 이분들이 은퇴를 하시면 점점 로봇으로 대체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박찬욱 감독이 예전에 썼던 글에 그런 게 있었어요.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다. 사람이 한 명이 생산할 수 있는 부가가치는 좀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제가 한 월 300만 원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치죠. 만약에. 그러면 회사에서는 그 중에 일부를 가져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위에는. 그러니까 밑에 일하는 노동자가 많고 그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의 일부를 이제 뭐 가져가면 그것들을 모아서 이제 부자가 되는 거죠. 직원이 많은 회사 뭐 이런 거의 구조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아틀라스가 그 일을 다 대체하게 되면 이거는 착취하는 구조가 없잖아요. 그냥 부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그 부를 그러니까 자동차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했어요. 근데 노동자가 중요한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득을 갖지 않으면 차를 사줄 사람이 없어요. 부의 집중은 되게 가속화될 거예요. 노동자 한 명을 쓰는 것보다 아틀라스 한 대를 쓰는 게 싸잖아요. 네. 그러면 생산 단가가 줄어들고 이윤이 더 커질 수 있죠. 근데 월급을 노동자한테 주지 않으면 차를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죠. 노동자한테 월급을 많이 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차를 팔아야 되니까요. 현대차에 다니는 분들이 현대차 제일 많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울산 올 때 약간 특산물처럼 야, 저 동네 가면은 그러니까 울산의 지역 특산물이 뭐냐면 울산의 현대차였어. 현대차죠. 지역 특산물이 뭐냐면 현대차 다니는 아저씨들이 직원 할인가로 차를 받아서 타다가 싸게 중고로 나오는 거. 이게 지역 특산물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은 급여 수준도 괜찮고 그런 직원 혜택도 받고 이러는데 만약에 없어져 버리면 지역에 되게 중요한 이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세계에 팔면 된다 그런다지만 조지아 공장에도 로봇 넣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도 돈을 뿌리지 않으면 차를 사줄 사람이 없어진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네. 옵티머스를 개발을 했잖아요.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한 얘기가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시기 언제냐면 27년 12월이에요. 당장 이제 내년 12월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가정집에서 옵티머스가 이제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생산 단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직업이 없으면 싸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엄청난 부가가치를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게 되면
이제 기본소득이나 이런 그렇죠. 사회권이나 이런 거에 관한 논의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한테 어쨌든 돈을 줘야 그 서비스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권 선진국 아.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 거죠. 똑똑하다.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 선고안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럼. 아우, 정혁신당 대단해요. 예. 진짜 몇 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지 음.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에서 20년 정도 훨씬 더 앞선 네. 정당이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사회권 있죠. 선진국. 예. 네. 조국혁신당이 밀고 있는 사회권 네. 선진국. 절대 합법 안 됩니다. 네. PD님의 마음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다 편집이야. 오늘 나올 때 그 얘기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기로 하지 않았어? 예,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하기로 수밖에 했는데 없어 자기가 진짜. 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약간 아까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약간 뇌가 꺼져가지고 그래갖고 그 아틀라스 관련된 댓글들 이런 거 보면 네. 사람들이 와 이제 진짜 그 노조의 그런 거 안 봐도 되냐 뭐 이런 댓글들이 있거든요. 근데 죄송한데 그 댓글 다는 분들이 훨씬 많은 피해를 입을 겁니다. 아니 왜냐면 그러니까 아저씨들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괜찮다니까요. 진짜 우리가 관광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우리 울산에 거주하는 남성들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거쳐가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2년 딱 일할 수 있는 퀘스트가 있잖아요. 그 회사를 제가 정확하게 딱 2년 뒤에, 2년 전과 2년 뒤에 갔었는데 2년 전에는 45명이 한 라인에서 일을 했었는데 2년 뒤에 가니까 20명밖에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이제 경험을 했느냐? 로봇팔. 로봇팔이 모든 공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공정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기계 자동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휴머노이드가 이제 도입이 된다는 거죠. 다를 게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기계팔이 들어온 거는 그러니까 이게 교체의 속도가 보이잖아요. 기술 발전의 속도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AI가 폭발하는 이 시점부터는 어디서부터 얼만큼 대체될지가 어느 속도로 대체될지가 네. 감이 잘 안 와요. 네. 진짜 빨리 기술이 발달하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고요. 민간에서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을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느닷없이 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많이 깊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고, 그죠? 지금 다가올 AI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예,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해줄 텐데, 우리 차연님께서는 지금 이제 양정마을을 살리셔야 되잖아요. 네, 예, 살려야 그래서 돼요. 구체적으로 이제 양정마을을 어떻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금 얘기해 주시면 네. 좋겠네요. 저희가 체류형 관광 특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계 스팟이 저희 마을에 들어와서 모빌리티 로봇 친화 마을로 지정이 된다면 관광객이 늘면서 소멸 위기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 얘기를 전에도 저랑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체류형 관광이 안 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네. 생각해 보면 될 것도 같아. 왜냐하면 우리가 방에 이불을 누가 치워주잖아요. 아틀라스가 치워주잖아요. 가야지. 그 CS 나중에 영상 보시면 네. LG에서 네. 그 홈케어 하는 이불 개는 로봇 있거든요. 네. 그거 하고 그 친구도 저희 마을에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많이- 기계를 허드렛 일을 시키면 허드렛 일을 시킬수록 더 좋은 거예요. 야, 설거지 이런 거. 정리하자고 마무리하자는데 일을 자꾸 벌리고 있냐고. 이분은 집에서 여기가 편집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